안녕하세요. 꿈과 사랑 책 읽기 2022년 5월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과 2020년 그 사이에 책 읽기를 소개를 했었는데 한동안 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기타도 배우다가 그만두고 책도 많이 읽질 못하고 지내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삶의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책 읽기 하는 것을 손을 놓은 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이 이 책입니다. 홀로서기 심리학. 인간은 살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다 혼자가 되는 거죠.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지만 이제 갈 때도 혼자 갑니다. 살면서 친구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살지만 또 혼자 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은 하나의 심리학 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이제 그런 훈련, 그런 훈련을 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홀로서기에 성공할 때 행복을 주도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제목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싶다면 이 책을 이제 읽을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책에 대한 선전들이 그 문구에 인용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나친 감정 기복, 과도한 자기 비난, 오래된 마음의 상처, 습관적 외로움, 왜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심리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지나친 감정 기복이나 자기 비난이나 소외된 그 외로움이나 또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행복을 이제 많이 앗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훈련, 그리고 그걸 다루는 방법,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나서 더 나은 대인관계와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철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저자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했고 심리학 박사고 또 심리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부드러워지며 삶은 편안해지는 홀로서기 심리학. 이 네 파트가 제목이 쭉 연결이 되죠. 쉽게 흔들리는 것은 감정 때문인데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 말은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말이죠. 우리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도 부드러워지고 삶이 편안해진다. 이제 이게 이 책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책이든지 목차만 잘 읽으면 사실은 책의 내용을 그렇게 크게 안 읽어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파트를 읽었습니다만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 놓은 이런 책들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휘둘립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다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면서도 감정이 우리에게 생길 때 쉽게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을 잘 읽고 또 정리하고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파트를 소개하고 이제 나머지 네 번에 걸쳐서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90%는 당신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내가 모든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매달리게 되면 그게 낭비고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15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이제 삶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들의 비결은 바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너무 박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너그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고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그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그것은 홀로서기가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홀로서기의 의미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 홀로서기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외부에 너무 기대지 말라. 외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때로 잘못된 경우도 있죠. 너무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해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성에 사는 사람들, 성곽을 높이 쌓고 문을 닫고 살아가다 보면 안전할지는 모르는데 상처를 받지 않고 외부의 침략을 받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고립되어서 외로워지는 것. 외로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 이제 이게 문제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성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제 삶의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또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홀로서기의 특징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연민에 빠지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홀로서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삶도 부드러워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런 홀로서기가 안 된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관계도 나쁘고 때로는 새침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이 되거나 과격하다든지 다른 사람 무조건 비난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삶이 부드러워지지도 않고 자기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욕구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독립적인 욕구가 있고 또는 의존적인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욕구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면 매우 불쾌해하고
이제 그런 그 독립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존성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이제 친구가 그리워지고, 그리고 또 공동체, 어떤 동호회, 취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두 가지 욕구를 다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욕구만 채우고 한 가지 욕구를 소외시키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홀로서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약점을 전체의 일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약점 하나를 가지고 전체로 평가해 버리죠.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저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뭐 그렇게 봐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전체를 평가해 버리는. 그래서 약점은 약점의 전체 일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흔들리는 감정을 잘 살펴봐야 된다. 내 감정 살피기,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저도 요즘에 은근히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되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좀 있어서 안 할까 하다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좀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고, 저도 그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살펴보고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자기 그 어떤 심한 감정, 컨트롤하기 어려운 감정이 되면 동굴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나올 수가 없어.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봐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감정을, 그 불편한 감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 나의 상처를 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인생의 그 전제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결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라는 감정, 또 여러 가지 감정과 평화롭게 지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도 정말 그 사람이 무례하고 잘못한 것인가, 내가 예민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예화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버스를 몰고 가는데 중간중간 승객들이 타죠. 그 승객들이 타는 그것을 비유를 했어요. 운전사는 내가 운전사인데, 이제 버스는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의 버스가 달리는 동안에 이제 뜻하지 않게 오르는 승객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상처라는 겁니다. 5살에 입은 상처, 또 12살에 입은 상처, 20살에 입은 상처, 때로는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입은 상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승객으로 보고 운전하는 기사는 나기 때문에 이 승객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은 절대 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승객은 승객일 따름이다. 상처는 상처일 따름이고, 감정은 감정일 따름이고, 버스의 이 인생의 운전기사는 내 자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주도권. 그래서 그 승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떤 승객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 승객들도 쉽게 내리질 않는답니다. 한 번 탄 승객은 마지막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이제 홀로서기가 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습관, 생각 습관, 이제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습관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런 습관을 버리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판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판사는 유심히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정죄를 당하게 되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조금 잘못해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크리틱하는 그런 어떤 평가에서 나를 저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품어주려고 하는 노력, 그게 부모의 모습이죠.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아편의 결론. 이제 두 번째는 감정편이긴 하지만, 이제 자아편에서는 아무튼 나를 내가 수용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수용하고, 또 내가 이제 홀로서기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볼 때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홀로서기 심리학 책 제가 이제 그냥 쉽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보실 분들은 사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2편, 3편, 4편에서 나오는 그 연결고리들을 끝까지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